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네,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장에서 좀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8가지 종목을 뽑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한 종목을 뽑아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쟁쟁한 종목들 많이 골라왔는데요. 네. 그전에 우리 토마토 투자 클럽의 스윗하지만 팩폭을 날려주시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그리고 종목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꼭 이럴 때 너무 정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엄근진 분위기를 잡고 계시는데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최종신 씨로 해가지고 네. 종목의 신으로서 가시고요. 또 스토리메이커라고 또 이제 새롭게 또 홍보가 맞습니다. 나가고 네. 있습니다. 런칭하시는 잘 어울리십니다. 김스매 전문가님. 네. 이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오늘 8개 종목을 또 심도 있게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진표 공개합니다. 자, 오늘 8개 종목은요,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이제 S오일 대 삼성화재,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로 깔려 있는 거는 바로 실적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KT와 현대중공업입니다. 요즘에 잘 나가죠. 효자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이어서 3라운드에는요, BH,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다뤘던 그런 종목이죠. 네. 핵심 종목은 저희가 다뤄요. 그러네요. 3라운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후성과 LB셀미콘입니다. 네. 화학 소재 그리고 반도체 칩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지금 각광을 받는 두 종목들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자, 굉장히 좀 따끈따끈한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네. 있고 8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1라운드는요. S오일 대 삼성화재가 되겠습니다. 한쪽은 정유, 한쪽은 또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 될 텐데요. 그렇죠. 예, 링크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의 차트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 찍고 거의 로켓이 따로 없다. 예. 치솟고 있어요. 네, 바닥 찍고 열심히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선택하시는 동안 우리가 또 관련된 이슈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1분기가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앵커 입장에서는 이제 실적 나올 때가 됐구나. 예,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럴 때 실적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한번 오늘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 네. 최종신 전문가님, 네. 이슈 듣고 1분기 섹터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렇죠. 뭐 일단은 사이즈별로 나눠도 되겠죠. 네. 일단은 대형주는 네. 그렇게요? 대형주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반도체 관련. 왜냐하면 일단은 쇼티지 현상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는 일단 두말할 것 없이 일단은 반도체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이번에도 금리 인상 플러스 전쟁 이슈부터 시작해서 네. 경리가 하방으로 밀리면 제일 힘을 받는 게 사실 금융주입니다. 금융지주 네. 그 관련된 그렇군요. 보험도 포함되겠죠. 네. 그다음에 유가 상승과 달러 인상으로 이제 원 달러 대비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정유주들이 올해 최고의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뭐 SO일이라든지 큰걸 같은 경우 14년 만에 일단은 정유에 관련된 이 재고분 플러스 네. 그다음에 정제에 관련된 이제 순이익이 상당히 높다고 네. 지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참고하시면서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좀 크게 나누어서 네. 이 시장을 좀 크게 보셔야지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시면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서 힘든 경우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면서 아무튼 모든 게 8종목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크게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고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우선 일단 1분기 실적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네. 원자재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 그 매출 안에 있는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원자재에 따른 그런 감가라든지 판매 가격에 대한 전이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네. 진짜 실적이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잡으시고 그렇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첫 번째 보는 이제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겹치네요. 두 분 다 네. 반도체를 골라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가 최근에 뭐 수율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원자재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랑 뭐 제휴한다는 그런 그렇죠. 뭐 영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인터레스트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지금 그 제휴. 네, 그 정도 한 거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정도
이지만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좋지 않습니다. 네. 강력한 경쟁자가 네,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네. 그런 실적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자 위주의 시장으로 지금 변환이 되고 있고 네. 계속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섹터들의 그런 이번 실적을 네.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운송 쪽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운송이요? 네, 맞습니다. 운송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운송 물동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운임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실적 때 운송 쪽에 많은 실적이 좀 부과가 되겠다. 예를 들면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의 생산량이 이제 증가가 곧 될 거란 말이죠. 네. 그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은 그 수혜를 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성장적인 부분까지 가지고 있고 그 이미 이전에 그 물동량 증가에 따른 그런 실적들이 네. 그대로 이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운송 쪽과 그런 반도체 쪽을 이번 실적 개선 기대감에서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네. 두 분 다 지금 반도체를 골라주셨는데 네. 오늘 반도체 투톱 주가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좀 탄력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6만 원대까지 내려갔는데 그럼 지금 전망이 그렇게 좋으면 네. 현재 구간에서 사는 게 그렇죠. 이득일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네. 삼성전자가 좋아요, 나빠요라는 그 자체 물어보는 게 자체가 네. 예, 아빠 좋냐, 엄마 좋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약간 국민 주식인가요? 예, 국민 주식이니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가를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저 네. 주가를 대변, 맞아요. 주가의 그림과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차피 경기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뭐 저점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고 높다고 생각하시면 그 차이에 대해서 실현을 하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보다는 아까 대형주를 이야기하다 그만 끊어졌는데 네. 이렇게 중형주랑 소형주가 되게 패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형.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네. 쇼티지 현상에 관련돼 있는 기판 업체, 장비 업체, 소재 업체, PCB.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오늘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올라가지만 계속 주가 탄력받고 있고 우상방을 올라가고 있고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몸집은 작은데 네. 매출액이 거의 중대형주와 맞먹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농업 관련주가 농업 관련돼 있는 농기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곡물과 관련 비료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네. 예, 탄탄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2의 마스크 사건이 일어났던 진단키트. 네. 이 진단키트가 상상을 초월하게 뭐 수익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근데 이 수익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지는 그게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 어떻게 괜찮을까 하고 막연하게 들어갔다가는 사실은 그 수익을 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뭐 다른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네. 다른 쪽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적자를 폭을 키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향후 기업의 방향을 한번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형, 중형, 소형을 잘 나누어서 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종목을 갖다 관심 있게 재무제표도 한번 보시고 네. 얼만큼 작년 대비 어떻게 됐는가 그걸 한번 비교하시는 것도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또 김영우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이제 조금씩은 이제 전쟁이 이제 약간 휴전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좀 네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긴축을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런 재료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을 이제 두 분께서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전쟁하고 그리고 긴축을 좀 피해를 피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섹터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과 긴축을 피하기 위해서는 네. 그 다음에 돌아올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아. 그 대표적인 사이클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섹터들도 많이 광범위한데요, 리오프닝은. 네, 그렇죠. 근데 리오프닝에서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운송 그리고 항공 그쪽으로 먼저 이제 매집을 하신다면 네. 이게 이제 전쟁이나 금리 인상 리스크가 끝날 때쯤에는 이 부분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반도체 같은 부분들도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 산업이 이제 발전함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투자들이 일어난다면 반도체 기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공정 테스트 업체들까지 그런 밸류체인에 따라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으로 뭔가 저축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야. 배당적인 부분에서도 평균적으로 한 4.5%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적지 그런 않죠. 부분에서 네. 뭐 이거를 트레이딩한다, 뭐 이런 뭐 어디서 지금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런 어렵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예. 네, 맞죠. 뭐 이제 미나님건님 같은 네. 경우에 이제 구만전자에 사서 네, 이런 맞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요. 답답하시죠. 네. 네. 갈 길이 먼 거죠. 네,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희석을 해야 될지. 그렇죠. 희석이 좀 많이 과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부터 희석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배당 쪽에 좀 집중을 하셔가지고 희석을 해나가시는 그런 좀 전략을 취하시고 아무튼 뭐 삼성전자를 이제 포트에 기본적으로 두고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에서 좀 많이 아하. 좀 연구를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네. 잠깐 좀 질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네. 그 기업들마다 실적하고 또 거기서 또 전망까지 이렇게 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미국 증시 같은 거 이제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도 네. 전망이 안 좋으면 예, 또 이게 그렇죠.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 우리나라에서도 실적이 이렇게 나올 때 실적이 좀 안 좋더라도 네. 전망이 좋으면 사도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좋다는 거는 기관들 외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매집을 시작했고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워낙 이제 TSMC와의 그런 경쟁 구도에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고 뭐 인텔과의 그런 제휴 부분에서 좀 밀린 부분이 있어서 악재가 있어서 지금 안 올라가는 거지 다른 종목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는 날에는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네.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확률적으로. 네. 근데 이제 실적 말고 전망을 본다면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주가 자체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전망을 보는 게 앵커님 전망이 말처럼 전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실적하고 전망 사이에서 무게중심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럼 이제 좀 종목을 골라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종목이 S-오일 그리고 삼성화재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유가 상승 모멘텀이 더 오래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금리 인상 이런 시장 불안감이 오래 갈 것이냐 이 둘 중에서 좀 무게를 잡고 골라야 하는 종목인 것 같거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저는 S5를 선택합니다. S-오일. 네, 왜냐면 지금 단기간에 수익을 일단은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S-오일이고요. 네.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에도 대부분 편입되어 있는 회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런 화재보험 관련주들은요. 다 네. 금융지주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스몰 섹터가 아니고 크게 그냥 금융지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삼성화재는 사실은 뭐 지금 나와 있는 화재 손보사들 중에서는 그렇게 크게 실적이 사이즈에 비해서는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삼성화재는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또 금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화재는 저도 개인적으로 일단은 괜찮은 종목인데 S-오일이 일단은 더 매력있다. 그렇죠. 당연히 S-오일. 왜냐하면 지금 재고분 원유 네. 재고분 플러스 정제 관련된 수익률이 네, 정제 네. 이 마진.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지금 뭐 유가가 떨어진다고는 뭐 거의 뭐 생각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걸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목표 이상 올라가기 짧게. 때문에 제가 S-오일로 예, 짧게 보셨고요. S-오일. 네. 짧게 갑니다. 예, 김영우 전문가는요? 네, 저는 삼성화재로 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전쟁 리스크에 대한 해소되는 부분들이 이제 유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공급량에 대해서 이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S-오일은 이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들, S-오일뿐만 아니라 네.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마. 네, 전일 이제 유가 급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네. 이제 사실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S-오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사이클은 좀 끝나가는 시점이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리커버러지 부분에서 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보험 쪽에서도 이익이 다른 손해보험사에 따라서 좀 안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건 팩트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냥 저는 쉽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통상 금리 인상 부분에서 지금 파월이 빅스텝을 네.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네. 보험주들 전체적인 섹터에 호재로 좀 작용을 끝까지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위험 손해율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네. 아니라면 그런 부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그런 부담 완화 부분에서 네. 삼성화재가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S-오일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이 사이클이 단기간 내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원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악재가 터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당분간은 안 끝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수급 사이클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단기적인 급등이 많이 나왔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차트상 한번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슈팅이 한 번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말고는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모멘텀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두 분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종목이 이제 다음 4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시청자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자, S-오일 대 삼성화재. 예, 그렇습니다. S-오일 4강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좀 최인호 더. 전문가님 네. 골라주신 거예요. 워렌 버핏이 네. 딱 2주 전에 일단은 대량으로 미국 주식 또 뭐 정유주에 많이 샀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시장의 반응은 항상 봐야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워렌 버핏의 생각과 동일한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워렌 순간적으로. 버핏 하니까 갑자기 끌리는데요. 갑자기 워렌 버핏을 같은 어깨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S-오일의 최노 전문가 종목이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럼 삼성화재 관련해서 네. 전략과 가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으로 자동차 운행량이 이제 감소를 하였고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손해율 쪽에서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 그리고 동종 업계에 비해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못 가져갔지만 네. 이제는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재료들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네. 목표가는 이제 22만 원으로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이번에 1라운드 정리를 하자면 S-오일이 4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이 삼성화재는 22만 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2라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통신주 쪽에서는 KT가 올라와 있고요. 또 네. 현대중공업이 대진 상대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8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KT 다시 한번 이제 7개월 만에 시총 9조 원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뭐 사장님 바뀌고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네. 종목이 되겠고요. 자, 현대중공업도 오늘 또 편입과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야, KT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예, 거의 뭐 전고점을 뚫고 둘 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무섭게 치고 올라가네요. 네, 현대중공업도 지금 보니까 매몰벽을 뚫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잘 나가는 두 종목입니다. KT 그리고 현대중공업 성격은 완전 다르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가님 선택해 볼까요? 네, 김영호 네. 전문가님. 우선은 두 종목 모두 이제 MSCI 편입에 좀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공통점이 있지만 아예 성격이 지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예. 네. 저는 KT 성장성을 보고 전 KT를 가겠습니다. KT 요즘 성장성? 잘 나가죠. 네네. 네. 이게 디지털 플랫폼 사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네. 시점이고 그 이제 회장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이제 탁월한 선택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가 가고 있다. 구광호 회장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통신주에서 아예 변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KT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두 종목은 상당히 좀 달라요. 상황 자체가. 네. 현대중공업 우리나라를 상황이 대표하는 다르다. 다 5개의 어쩌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가는 조선이 있고 하는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신인데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들 네. 한전부터 시작해서 KTNG하고 KT하고 있으면 다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거침없는 변화를 보여준 게 KT예요. 아. 공기업이 성향이 있는 불구하고 그래서 국가의 통신망을 가지고 새로운 B2B나 B2C를 갖다가 네. 이렇게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KT를 거의 그냥 주점 없이 그냥 선택을 했습니다. 두 분 다 KT로 숨도 안 쉬고 KT를 고르신 건가요? 숨은 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장성과 이제 단기간에 일단은 1분기 단기간에 성적을 낼 수 있는 거는 KT가 지금 단연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유가라든지 이런데 그다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네. 섹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KT 선택합니다. KT 하면 항상 이렇게 뭐좀 방어적인 성격 예, 그리고 방어적이죠. 배당 막 이런 것만 예, 생각하다가 그렇죠. 2년 이제는 연속이죠. 2년 연속 또 배당을 올렸으니까 계속 줍니다. 주식 사면.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갈 부분에 좀 네. 포인트를 더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KT는 지금 굉장히 두 분의 선택을 받은 거고 그럼 현대중공업이 만만치 않다 또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현대중공업 왜 근데
밀렸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이라고 해서 100% 조선을 하는 게 현대중공업 한 75%만 선박에 관련된 거고 네. 나머지는 그 외의 걸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조선에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 그 부분도 있고 또 작년에 또 이렇게 또 들어왔기 때문에 편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 그런 거 한번 그 주가에 또 미치는 영향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대중공업은 좀 관방적인 좀 추세예요.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관방적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 두 번째 말씀 MSCI의 편입에 관련된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네. 일단은 주가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아무튼 지금 철강이라든지 지금 원료적인 부분들이 원자재들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 배를 만드는 것이 다 원자재 관련 철강이기 때문에 경기가 민감한 주에 사실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 4월이 아니라 원래 1, 2월 달에는 원래 선박 관련된 수주를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성수기군요, 지금. 예, 성수기인데 지금 예. 성수기 템포를 좀 늦게 들어온 편이에요. 지금 철강이라든지 조선 쪽이 네. 원래 사실은 올해만요? 5월, 6월로 좀 한 3개월이 미뤄졌다 네. 보시면 될 겁니다. 원래 초반에 철강, 조선이 무조건 수직 상승 올라가는 모든 차트상 그림이 나와요. 예. 예, 주가를 보면요. 근데 이건 조금 늦다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가 이례적인 겁니다. 올해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어. 여러 가지 부분이 맞아서 대선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또 그다음에 전쟁 이슈부터 시작해서 변수들이 또 있었다.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있어가지고 주가도 네네. 그게 좀 밀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조선은요. 네. 어차피 배가 필요하면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는 게 그래서 건설하고 조선은 사실 경기 민감주에 제일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에 관련된 거와 인력난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건 기계로 하고 로봇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그럼 오히려 이런 시기에 네. 매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닌가요?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지 아무데나 사다고 들어가지 일단 봐야 되는데 환경이 더 지금 좋은 거 환경으로서는 아닌가요? 지금 들어가면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원래 알고 있으시면 더 전에 좀 샀겠죠. 네. 네, 네. 눌림목일 때. 네. 네. 그러면 이제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MSCI 편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찾은 바로는 그게 한 5월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 현대중공업의 패시브 자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수급적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얼만큼 이 종목한테 좋은지 이 부분도 좀 어필해 주세요.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한, 예상하는 게 지금 1,530억 네. 정도이고 KT 같은 게 1,613억 자금이 순유입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만약에 이달 말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좀 올라가게 된다면 좀 편입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MSCI라는 편입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어찌됐든 MSCI 편입이라는 좀 좋은 재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주가에. 외국인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위주로 그쵸. 시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이 MSCI라는 편입은 현대중공업의 그리고 KT의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KT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와, 비슷비슷합니다. 박빙이에요. 박빙입니다. 네. KT가 12표,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11표. 네. 이렇게 되면 또 세 분이 모두 다 KT를 선택하셨네요.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께서 전략하고 가격 좀 적응해 주세요. 네, 현대중공업 지금 MSCI에 관련돼서 지금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MSCI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그쪽에 관련된 자금들이 네. 네.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우리 신흥국이라 불리면 이렇게 이머징 마켓 쪽으로 EM이라지 네. 않습니까? EM으로 그쵸. 많이 지금 들어오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 한 1%도 채 안 될 거예요. 그 부분이. 그게 비중이 예, 나라별로 비중이 다 달라서 그렇죠. 다르고 하는데 네. 어느 나라의 성장 동력성에 맞춰서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원자재라든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원래 2차 뭐 이렇게 제조라든지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원자재다 보니 아까 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원자재의 수급을 받고 있는 그쪽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번에 많이 편입을 못 받는 편이에요. 효과가 적겠네요. 효과가 작죠. 왜냐하면 지금 원자재가 일단은 그 나라의 강력한 방어이자 국가의 무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자금이 많이 유출돼서 그다지 우리한테 효과는 많이 못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든지 기대감. 네. 그래도 좋을 거라. 근데 뭐 지금 주가다 보다시피 계속 우상방으로 한번 슈팅 치고 있는 거 보면 좋을 거라는 이게 원래
이게 투심이거든요, 투심. 네네. 투심이 장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는 12만 5천 원. 12만 예, 5천 원. 5천 원이요. 네, 제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크게 잡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네요. 예, 뭐냐면 이제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네. 좀 접근하기 위해서 좀 네. 짧게 잡았으니까 저 정도 선이면 충분히 짧게 잡으셨는데 네, 지금 짧게 현재 잡았습니다. 12만 2천 원 선 네.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KT를 4강에 진출시키도록 하고요. 네. 현대중공업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1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BH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두 종목이 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네. 이수 페타시스하고 같이 붙었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네. 네. 오늘 다시 한번 재수에 도전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역전을 있고. 노리는 건가요? 한 번 더 이번에는 결승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패자 부활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BH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두 종목의 이런 차트가 딱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요 거의 다 수직 상승을 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계속하고. 의미 있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현재 주가 진짜 좋거든요. 음. BH가 4%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5%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수 대비 거의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형우 전문가님 이 둘 중에 네. 어떤 종목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계속 밀고 가야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때 종목 말씀해 주신 이후로 네. 저희가 종목 말한 이후로 거의 한 10%대 거의 상승 오늘까지 와. 보였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때도 이제 저희 전문가 둘이서 계속 이 종목 좋은 종목인데 맞아요. 왜 이수 페타시스랑 붙였냐 이런 말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엄청 그랬군요. 네, 안타까워하셨죠? 네,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요일 날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좀 수익이 그렇게 났다 이렇게 네, 얘기가 그렇죠. 되겠죠. 그때 네.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매수해봐요 그러면. 자, 최인호 전문가는요? 예,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두 분이 같은 걸로 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 BH가 약간 밀리게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BH도 네. 만만치 않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그래요? 좋은 종목이고 지금 현재 북미 고객사 위주로 이제 주요 스마트폰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런 네. 부분에서 또 호조를 지금 받고 있고 그렇군요. 또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그런 호재 재료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에 지금 반도체 주도를 네네. 잡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바로 이제 반도체 공장 핵심 장비를 좀 독자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네. 주성 엔지니어링을 갖고 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업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네.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투자해야 되고 네. 그걸 또 시원하죠. 네, 그걸 또 제일 잘하는 게 또 삼성전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추가된 이제 태양광 사업까지 네. 굉장히 잘 또 순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네요.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네. 사업을. 맞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BH 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BH는 뭐 그러니까 FPCB 그러니까 기판에 관련돼 있는 거와 그다음에 가전의 모든 이렇게 뭐 핸드폰 모듈부터 시작 모듈 들어가요?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LG전자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예. 데다가 뭐 하는 뭐 VIP 고객사를 두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하면 핵심적인 기술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적인 부분과 호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제 받고 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판 관련된 PCB 관련 기판이 오늘 좀 저조한데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만 좀 높게 치고 올라가는 것은 네. 네. 그만큼 지금까지 펀더멘탈부터 시작해서 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강한 힘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전고점이 아니라 계속 이제 기록을 이제 세울 정도로 지금 차트를 보면 무섭게 지금 매행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그게 뭐랍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를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눌림목을 내릴 수 있는 네. 뭐 그런 악재라는 게 사실 크게 없어요. 수급밖에 지금, 없는 거죠. 예, 네. 수급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심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또 개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지금 외인들은 사실은 PCB 관련된 데 많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네. 빠져나가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높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 뭐 흑자 전환도 507억 정도 이게 계속 다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펀더멘탈, 그다음에 시장성, 투심 모든 삼박자가 아우러집니다. 이런 것이 주가에 이제 무섭게 올라가는 거죠. 예. 아, 삼박자가 맞아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BH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은 종목을 좀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의견까지 도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보여주시죠. 자, BH 대 주성 엔지니어링. 아, 저런. 방금 진짜 탄식 나오셨어요. 아, 저런. 와, BH를 아. 골라주셨네요. 근데 근데, 저도 사실 예. 마음속으로는 BH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왜냐면 제가 어떤 증권사의 리포트를 봤는데 인플레이션, 뭐 금리 인상 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BH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뭐 무선 충전 관련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네. 아까 전에 너무 많은 전장 제품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부분은 지금 투심이라든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계속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갖다가 우리 이제 자문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할 때 뭔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사자말자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차트가 우상방으로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펀더멘탈이 좋아야 되고요. 펀더멘탈, 예, 네.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이 얼만큼 거래량이 얼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걸 비교했을 때 BHC 차트와 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두 개를 같이 한번 딱 비교해 보시면요. 네. BHC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한번 슈팅 치기 전만 하더라도 횡보 구간이 좀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선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거는 일반 개인이 찾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저게 우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슈팅하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와 BH의 차트를 두 개를 딱 같이 나누어서 보면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은 충분히 누가 더 올라갈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일단은 기판이 쇼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드밴티지를 크게 준 거예요. 뭐 BH가 잘못된 현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크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비교할 때는 네. 예, 뭐 네. 잘못된 회사를 예, 그렇게 그렇죠. 안 예. 해요. 예. 비중 부분이 크다. 지금 네. 워낙에 반도체 수급이 워낙 지금 많이 필요하니 이쪽에 조금 시각이 이쪽에 좀 더 크게 몰려 있다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깊게 보면 이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투표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예. 중요하니까 네. 이번에 이 가격 전략 김영우 전문가님이 좀 세워주세요. 네. 일단 가격 전략으로는 일단 목표가 28,000원까지 보고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BH 같은 경우에 또 이제 LG전자에 대한 그런 차량용 휴대폰 무선 충전 사업 부분 인수했죠. 인수를 했죠. 네. 네. 그만큼 지금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네. 전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여담으로 지금 아까 채팅을 보는데 나무가가 상한가를 가고 있나 봅니다. 네, 얘기하셨던. 예전에 좀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네. 이제 그 토너먼트에서 떨어졌나요? 그때 이제 조만간 정산을 한번 해야겠네요. 나무가 사장님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필을 드렸으니까요. 네. 떨어질 때마다 매집하면 좋은 종목이다. 아, 네. 틈새 어필까지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 4강에 진출합니다. 네. 그리고 BH 골라주셨는데 목표가는 28,000원 제시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후성대 LB 세미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쪽은 전기차 배터리, 또 한쪽은 후공정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더 괜찮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후성하고 LB 세미콘. 네. 우선 어떤 종목을 선택하십니까? 일단은 2차 전지냐 웨이퍼에 관련되어 있는 그를 컷하는 회사냐의 그 차이인데 네. 저는 이게 종합 선물 세트인 후성을 선택하겠습니다. 종합 선물 선물 세트. 세트인 후성. 네,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둘 다 좋지만 LB 세미콘, 네 반도체에 대한 그런 업황 턴어라운드를 계속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LB 세미콘을 골랐습니다. 차트 보니까 LB 세미콘은 진짜 바닥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파였다가 아, 이제 정말요?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 네, 지금 차트 그러네요. 나가고 있네요. 야, 이게 뭐 후성도 거의 거의 땅굴을 팠네요. 후성도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요? 한창 후성에 대한 이제 네. 모멘텀이 굉장히 작용하는 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과대납폭에 따른 그런 반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 후성 차트는 좀 이게 길게 작년까지 하체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년까지. 예. 그렇군요. 한번
올라갔다가 네. 떨어지고 있는 거고 오히려 LB세미콘은 점점 고점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이 좀 엇갈렸기 때문에 또 골라 주셔야겠습니다. 네. 후성과 LB세미콘 이 각자의 매력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 테니까 네.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자, 그것은 LB세미콘부터 매력 포인트 써주십시오. 아, 네. 네. 일단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칩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한 걸로 지금 보고 비메모리. 있고, 비메모리요? 네, 최대 실적이 또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은 이제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쵸. 네. 돈을 잘 벌어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용 뭐 드라이버 IC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센서 같은 부분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리고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지금 테스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수공정 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사이클이 돌 때 이제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좀 후반부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자리도 굉장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파운드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그렇죠. 충분하다. 그리고 빈메모리 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메모리 칩보다는 지금 빈메모리 칩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점점 그러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뭐 메타버스 사업을 하더라도 네. 하나하나 다 다른 비메모리 칩에 대한 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밀고 있는 LB세미콘에서 밀고 있는 비메모리 칩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이 후성에 대한 간략한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어느 테마에 상당히 많이 속해 있었어요. 네. 2차 전지 관련 테마,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이게 탄소 포집, 탄소에 관련된 것도 이게 있는데 워낙 하는 일 자체가 좀 다양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에칭가스를 만들거든요. 네. 특수가스. 그다음에 그리고 2차 전지 또 소재 중에서도 우리 전해질이라 불리는 그러니까 육불화 인산 리튬이라는 걸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한 3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예, 예. 원재료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다음에 일단 바이오 자체가 워낙 또 VIP 고객사들이 많죠.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벽산, 뭐 현대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예. 기아까지 국내 우수의 유수한 기업체들을 일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시장성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사이즈가 일단은 거의 2조에 가까워요. 예, 와. 시총 자체가 가깝습니다. 크네요, 네. 예, 그리고 큼직한 거 좋아하시죠? 그렇죠. 차트가 그만큼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극하게 올라갔던 것은 네. 그만큼 이렇게 시장에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하는 부분이더라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종합선물 세트처럼 내가 잘 모르는 종목도 안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한 그 BH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의 흐름을 네. 강조해 주시는 우리 아담 스미스 같은 최인호 전문가님.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바로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후성의 후성.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네. 애덤 스미스 최인호 전문가의 괜히 애덤 종목이 스미스가 유명한 게 아니네요. 예. 뭐 네. 모든 유명한 사람들 여기 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전부 다 오고 종목의 있어요. 신이라고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우선 LB세미콘도 좋은 네네. 종목이잖아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저는 이제 피터린치로 가겠습니다. 피터린치로. 예. 생활 속에서 찾겠다 이거죠. 피터린치 네. 관점에서 한번 전략을 짜드릴게요. 네. 아무튼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일단 13,500원을 보고 있고 네. 비메모리 칩이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도 다 돈 그쪽에 쓰고 와. 있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에 대한 그런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비메모리에 대한 성장성을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해서 단행이 될 겁니다. 네. 그 부분에서 LB세미콘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B세미콘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13,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 후성 4강에 진출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에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정유 쪽에서 S-오일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통신 쪽에서 KT가 4강의 1라운드를 장식합니다. 네, 그리고 4강의 2라운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후성이 붙게 됩니다. 자, 4강 1라운드가 되겠습니다. S-오일 그리고 KT. 이제는 정유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안 볼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또 네.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그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KT입니다. 오, 예. 요즘 뭐 통신점이 이 종목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와, 근데 이 그림 보면은 KT가 진짜 많이 높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저 지금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김영우 네. 전문가는요? 저는 그래도 KT입니다. 네. 갈렸네요. 네. 갈렸군요.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S-OIL 로? S-OIL을 골라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예, 저는 이제 버크스 해서웨이 클래스 A라는 미국에서 최고 비싼 주식이 한 7억, 그러니까 6억 한 5천 정도 될 주당. 겁니다. 예, 주당. 그게 예. 53만 8천 불이니까 US 달러 53만 8천 불인데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2주 전에 네. 대량으로 정유주에 관련 부분에 투자를 했어요. 거기가 괜찮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유주에 투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뭘까요? 수익이 나오고 마진율이 높다는 뜻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고유가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는다는 네.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하긴 거기서 단타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53만 8천 불이면 약 7억을 그럼요. 한 주입니다, 한 주에. 예, 그분이 단타 칠 리가 없어요. 근데 클래스 뭐 B 같은 경우 C 같은 건 살 수 있게 B는 살 수 있겠지만 380불 정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쵸, 그래도, 그쵸. 그래도 50만 원이에요, 한 주에. 네. 그래서 예.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자면 정제 마진, 우리가 원유를 가져오잖아요. 그쵸. 원유를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분리해서 이제 옥탄가라고 하는 뭐 이제 98, 뭐 99, 이렇게 99, 98, 97에서 이제 고급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순도에 경유, 따라서. 예. 순도에 따라서 해갖고 마지막에 벙커시우까지 아스팔트가는 아스콘까지 다 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스콘까지 가면 뭡니까? 정책주에 관련 것도 연관돼 있단 말입니다. 아스팔트. 예. 넓은 시야. 넓은 시야. 예.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네네. 재고 물량 확보. 지금 네. 계속 가파른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지고 있는 S-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이라고 부르는 유가 보유량 이 재고와 이 수익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눈 감아도 그냥 들어가야 될 정도죠. 와, 예. 이제 숨도 안 쉬고가 아니라 눈 눈을 감아도, 감고도 눈 들어갈 감고 수 예, 있다. 마우스만 눌려야죠. 점점 네. 기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S-오일과 관련된 매력 포인트를 들었고요. 네네.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 KT 네, 그쵸. 매력 포인트 가겠습니다. 일단 갈렸는데 저기 채팅 보니까 로드케이님께서 예. 둘이 싸우시는 거 아니냐 끝나고 네. 뭐 이거는 이제 아니. 이제 공정한 그런 그렇죠.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부분에서 유치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속상하긴 합니다 사실 떨어지면 속상하긴 한데 뒤끝이 있을 뿐. 그렇죠. 예. 이제 끝나고 이제 저기 올라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또 이제 알겠어요. 빨간색 이름 쓰고 아무튼 뒤끝이는 네. 일단 KT에 제가 주목을 해보는 거는 네. 외인들이 지금 예.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렇구나. 지금의 예. 주가가 외인들이 올린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지만 저는 예. 더 매집을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네. KT 같은 경우 이제 통신주에서 지금 큰 변화를 지금 이뤄냈죠. 네. 디지코 바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 전략이 지금 제대로 먹히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T는 앞으로도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디지코. 네. 전화 이야기 해주고 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구광모 회장의 그런 공격적인 전략이 지금 실적으로 변환이 되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투자적인 부분에서 감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은 신사업들이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바로 5G입니다. 그렇죠. 5G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KT가 어떻게 보면은 국내 통신주들의 대장주가 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SK텔레콤 말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LG도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을 찌르셨습니다. 네. 기질이 있는데 다 연결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 흐름으로는 저는 KT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미래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KT는 지금 좀 고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소외가 됐을 때 전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이밍까지. 네, 맞습니다. 자, 두 분이 꽤 엇갈리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 봐야 되겠죠? 자, 시청자들의 선택입니다. KT 그리고 S-오일 어떤 걸 선택하셨을까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참 가위바위보 할까요? 11대 11인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앵커님들 생각도 저희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1리터에 2,100원 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S-오일을 고를 거예요. 왜 그렇죠. S-오일이죠? 왜냐면 네. S-오일 물론 KT 신사업 한다는 소식 네. 들어가지고 좀 혹하기는 했는데 네네. S-오일 지금 원유가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왔기 때문에 네네. 이 악재가 단번에 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단타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냥 지금 해서 조금 더 기다리고 그 악재 버크셔 끝나기 S-오일. 바로 전에 이제
때 빼가지고 수익 맞습니다. 창출하고 네 이런 거를 지금 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앵커님 9만 전자 까먹으셨으니까 안 됩니다 단타 지금 시장에서. 네. 이러니까 수익을 못 보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저는 그러면 저는 중립으로 놓고요. 저는 솔직히 둘 다 너무 매력이 있어요. 네. 매력 있죠. 예, 야, 일단. 다시 한 번 또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허무한 미나 앵커의 내용에 따라 움직일 뻔했습니다. SO일 고르셨잖아요. 알겠어요. 때리지 마요. 네. 화면 덮였다고 때리네요. 자, 네, 이렇게 되면은 SO일이 이기게 되거든요. 네네. 우리 KT 골라주셨던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오늘 시장 같네요. 아무튼 네. KT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그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인이든 기관이든 다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그 지지 기반을 주가의 지지 기반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MSCI에 대한 그런 정기 편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KT를 보는 바이고요. 네. 목표가는 39,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39,000원.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O일 올리도록 하겠고요. KT는 들으신 대로 39,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4강 1라운드 마무리 짓고요. 2라운드 제트인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4강 2라운드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오늘은 결승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후성 또 아까 전에 또 보니까 좀 엉덩이가 많이 무거운 종목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두 종목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2라운드 주성 엔지니어링 대 후성. 후성이 되겠습니다. 자, 링크를 올릴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지금은 무조건 쭉 올라가는 주성이 낫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훨 낫죠. 저기 네. 왼쪽이 주성 엔지니어링입니까? 제가 지금 네, 맞아요. 끝없이 올라가는 게 주성. 한번 그렇게 네. 한번 갔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바닥치고 올라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주성 네, 엔지니어링. 지금 짧게 봤을 때요. 짧게. 아, 왜냐면 짧게? 지금 일단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 하나만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케이. 말씀드린 거는. 알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이 두 개가 과대낙폭이냐, 과대낙폭에 따른 성장주를 들어가냐, 아니면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네네. 부분을 들어가냐인데,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 더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가고, 네. 후성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전지잖아요. 네. 어쨌든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거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아직 안정화되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는 무조건 포트에 넣고 가야 될 종목이지만 네. 타이밍상 지금은 그쵸.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이 중요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주성 엔지니어링 쪽으로 의견을 좀 모아주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떨어진 게 후성이 되잖아요. 네. 후성은 또 왜 별론가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최인호 전문가 얘기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반기 시장에는 사실은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게 2분기 때에는 후성을 저는 제 포트에 엮고 싶어요. 네. 예. 길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길게 네. 보면 그런데 문제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긴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시점과 지금 1분기가 끝나고 이제 영업 이제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발표가 되고 그러면 그 시점을 계산했을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우리 일반 시청자분께서도 접근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료와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모으시도 편하시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편한 대로 제가 어드바이스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접근성까지 고려해 주시는 이런 세심해요. 세심한 경상도에서 오신 우리 최인호 전문가님. 경상도에서 오신 경상도에서 오시는 누가 경상도 왔습니까? 누가? 영어 할 때는 경상도 말을 안 쓴다고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시더라고요. 자, 네. 됐고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를.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단타라는 것보다 이제 지금 당장에 어떤 종목이 좋은가, 어떤 게 더 잘 갈 것인가 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셨는지 후성 선택하셨는지 보여주시죠. 확실하네요. 쳤네요. 네, 그러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겠네요. 우리 네. 후성 최인호 전문가님. 네, 최인호님 봐주셔야 될 것 가격 같아요. 전략 한번 띄워주시죠. 후성 차트 네. 한번 좀 보여줄까요? 예, 지금 한번 작년부터 시작하고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전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 오다가 지금 횡보에서 다시 주춤하다가 좀 추세선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일반적인 이게 좋은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투심이 올라갔다가 그래도 이 회사의 질이라든지 수많은 이게 보고 있는 펀더멘탈 자체가 워낙 네. 강하기 때문에 이게 주가를 함부로 끌어낼 수 없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종목들은 차트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코스피 뭐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이렇게 좋은 차트 그림이 그다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차트 모양이 어찌 보면 투심이나 모든 주가의 반영을 표하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장면들 한번 보고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3,000원에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고점은 너무 세니까 23,000원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딱 한 2만 원인데 그보다 한 3,000원 도 높게 정도, 네. 말씀해 짧게 주셨네요. 예,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이겼고요. 후성은 23,000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그럼 결승에 올라가 있는 두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S51 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 종목이 올라오자마자 두 분께서 살짝 아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르셔야 됩니다. S51 대 주성 엔지니어링 진짜 매력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저는 두 개 다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 네. 없죠.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저는 끝까지 주성 엔지니어링. 네. 저번에 목표가를 29,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목표가가 도달할 때까지 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뚝심 있는 모습이고요. 최인호 전문가는요? 시청자분들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보신 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찍겠죠. 예. 네. S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제 주변에 담당 PD가 제가 좀 LPG 타니까 차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름값이 비싸가지고 이게 진짜 그러면서 제 차를 그냥 스리슬쩍 타던데 어쨌든간 지금 그만큼 유가가 네. 또 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부터 주성 엔지니어링 마지막 매력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공정 핵심 장비를 만든다는 그런 부분에서 네. 계속해서 그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될 때 주성 엔지니어링 한 번 더 수급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차트상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매물대가 계속해서 잡아먹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가 플레이를 한 번 더 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인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리포트에서도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좋다. 그리고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태양광 사업 네. 쪽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실적을 낼 그런 시즌이 온다면 이 주가의 모멘텀이 더해져서 한 번 더 주가의 플레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고가 플레이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최인호 전문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게 빠져있던 게 태양광 산업이었어요. 그쵸. 태양광 산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LG 디스플레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빠졌는데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해외 수주 동향이 좀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추세는 계속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기름값이 지금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S5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설득력이 확실해요. S51.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내용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 보여주시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 대 S51이 되겠습니다. 시청자의 선택은요? 이게 드디어 재수만에 네, 드디어. 끝끝내 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택을 하셨었는데. 네, 선택했죠. 예. 자, 그러면은 최종 우승자 다시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두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타이밍 잡기가 참 힘들어요. 참 어렵네요. 예. 자, 그러면 뚝심 있게 밀어붙인 김영우 전문가께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네. 가격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주성 네. 엔지니어링은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디스플레이까지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이제 LG와 디스플레이 계약까지 해서 이번에 공시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반도체적인 부분에서는 캐시카우로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고가를 한 번 더 뚫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저번에 목표가 29,000원을 일단 기본적으로 잡고 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등이었지만 그래도 아주 강력한 종목이죠. S51. 최인호 전문가님. 네, S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 5.6%. 강하게 상승합니다. 네, 예. 상당히 오르는데 사실은 지금 사실 오르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일단 S 자체가 네.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저는 목표가를 진짜 짧게
한 일주일 정도 단타로 보겠습니다. 10만 원 잡겠습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 짧게 보셔서. 왜냐하면 너무 고점이다 보니 네. 이 또 진입하시는 데서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좀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일단은 네.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SO일 아쉽게 2등을 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겼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9,000원 네. 제시해 주셨고요. SO일은 10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의 이제 런칭이 이제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인호 전문가께서 공개 방송 네. 일정 잡으셨는데, 자,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십니다. 주제는요? 수급. 오, 수급. 시장을 좋습니다. 이기는 수급. 네. 네, 수급 분석의 달인답게 네. 어떠한 노하우가 있는지 어떤 표를 보시는지까지 싹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보여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도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 저희가 준비할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